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 낡은 아파트 3층에 홀로 사는 72세 김영자 할머니. 그녀의 삶은 겉보기엔 평범해 보였습니다. 오래된 가구, 빛바랜 커튼, 그리고 매일 아침 시장에서 사온 반찬으로 차린 소박한 밥상. 하지만 그 평범한 삶 뒤에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큰아들 민수, 딸 지영, 그리고 막내 아들 태훈. 그녀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시장에서 신선한 채소를 사고, 식당에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손님들이 떠난 후에는 설거지를 하며 다음 날을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민수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영자 할머니는 식당 한 구석에서 홀로 울며 다짐했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꼭 잘 키워야 해. 남편이 없는 삶은 무거운 짐이었지만 자식들의 웃음을 보면 그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식당은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 같은 곳이었지만 수익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엄마, 나 대학 가고 싶어라고 말했을 때 영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걱정 마, 민수야. 엄마가 어떻게든 해줄게. 하지만 그 어떻게든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식당 문을 닫은 후 영자 할머니는 새벽마다 동네 아파트 단지를 돌며 재활용품을 모았습니다. 폐지 한 장, 플라스틱 병 하나가 그녀에게는 자식들의 꿈을 위한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손이 시리도록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폐지를 주었지만 자식들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알면 아이들이 마음 아파할 거야. 그녀는 늘 그렇게 생각하며 집에 돌아오면 밝은 얼굴로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민수가 새벽에 어머니가 집을 나서는 모습을 보고 엄마, 어디가? 라고 묻자 그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산책 좀 하고 올게. 하지만 그 산책은 폐지를 주우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폐지 줍기 외에도 동네 어르신들에게서 헌옷을 받아 다려 중고시장에 팔았고 식당 손님들이 남긴 팁을 모았으며 심지어 동네 어르신들이 알려준 소소한 주식 투자로 돈을 조금씩 불렸습니다. 그 돈은 작은 통장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그녀에게 그 통장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민수의 대학, 지영의 결혼, 태훈의 유학, 그리고 손주들의 미래, 그 모든 꿈이 담긴 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식들에게 단 한 번도 그 돈의 출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고생한 걸 알면 아이들이 죄책감을 느낄 거야. 그녀는 낡은 옷을 입고 다니며 가난한 척 살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꾸렸습니다. 민수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임원이 되었습니다. 지영은 간호사가 되어 결혼하고 두 아이를 낳아 가정을 꾸렸습니다. 태우는 해외 유학을 마치고 외국에서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자식들의 성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가 졸업식에서 학사모를 쓰고 웃던 모습, 지영이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첫 출근하던 날, 태훈이 공항에서 유학을 떠나며 손을 흔들던 순간, 그 기억들은 그녀에게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식들이 성공할수록 그녀와의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며 어머니와의 통화를 미뤘습니다. 엄마, 바빠서 정신없어. 다음에 갈게. 지영은 아이들 학원비와 병원비로 정신없어 병문안을 자주 가지 못했습니다. 태훈은 외국에서 바쁜 일정 속에 어머니와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외로웠지만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 참았습니다.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켜놓고 자식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가끔 밤이 깊어지면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사는 걸 보니 됐어. 근데 가끔은 엄마도 보고 싶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던 영자 할머니가
갑자기 머리를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뇌출혈. 시장 상인들이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그녀는 중환자실로 실려갔습니다. 소식을 들은 자식들은 하나둘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민수는 회사 회의를 중단하고 지영은 아이들을 시댁에 맡기고 태우는 급히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세 자녀는 서로를 마주하며 어색한 침묵을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이었지만 서로에게 할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병상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동안 얼마나 서로에게 소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간호사가 영자 할머니의 소지품을 건네주었습니다. 낡은 지갑, 오래된 손수건,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 지영이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열어보자 그 안에는 은행 통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통장 첫 페이지에 적힌 숫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3억 7천만 원. 세 자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엄마가 이런 돈을 어디서?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영은 통장을 넘기며 입출금 내역을 확인했고 태우는 옆에서 숨을 죽인 채 서 있었습니다. 내역을 본 순간 그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 돈은 영자 할머니가 30년 넘게 자식들을 위해 모은 것이었습니다. 새벽 폐지 줍기, 식당 아르바이트, 헌옷을 팔아 번 돈, 그리고 소소한 주식 투자로 불린 돈.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돈의 상당 부분이 이미 자식들에게 쓰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민수의 대학 등록금, 지영의 결혼 자금, 태훈의 유학 비용, 심지어 지영의 첫째 아이가 폐렴으로 입원했을 때의 병원비, 태훈이 유학 중 아파서 치료받았던 비용까지. 영자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단 한 번도 그 돈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말했습니다. 이건 엄마가 모은 돈이야. 걱정 마. 자식들은 그 돈이 어머니의 피와 땀으로 모인 것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통장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녀의 손글씨로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민수야, 지영아, 태훈아, 엄마는 너희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이 돈은 엄마가 너희를 위해 모은 거야. 내가 없어도 서로 아껴주고 싸우지 마라. 가족이 제일 소중해. 지영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태훈은 병원 복도에서 화상전화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싶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자식들은 뒤늦게 어머니의 희생을 깨달았습니다. 민수는 대학 시절 어머니가 새벽에 집을 나가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산책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폐지를 주우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왜 더 물어보지 않았는지, 왜 어머니의 손이 유난히 거칠었던지 몰랐는지 자책했습니다. 지영은 결혼 자금을 받았을 때 어머니가 이건 엄마가 모은 돈이야 라고 했던 말을 떠올리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낡은 옷을 입고 다니며 자신을 위해 돈을 썼다는 사실에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태우는 유학 시절 어머니가 보낸 돈으로 생활하며 엄마는 돈 많으신가? 라고 가볍게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깨달으며 후회했습니다. 그 순간 병원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며칠 만에 의식을 회복한 것입니다. 자식들은 병실로 달려가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지영의 물음에 영자 할머니는 힘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행복한 게 엄마 행복이야. 그걸로 됐어.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처음으로 진심으로 말했다. 엄마, 미안해. 우리가 너무 몰랐어. 태우는 화상전화로 어머니에게 약속했습니다. 엄마, 이제 자주 올게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자식들은 그날 병원에서 어머니를 위해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시간을 줄이고 어머니와 함께할 시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영은 아이들과 함께 자주 어머니를 찾아오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할머니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태우는 사업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어머니 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꽃을 심은 작은 정원을 만들어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퇴원 후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웃었습니다. 민수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으며 우리 아들이 요리도 잘하네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지영은 어머니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고, 영자 할머니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영아, 이제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 소원이야. 태우는 어머니를 위해 작은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정원에 핀 해바라기를 보며 영자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돈은 사라져도 가족은 남아. 그게 제일 소중한 거야. 민수는 매주 주말이면 아내와 함께 어머니 집을 찾아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고등어 구이를 준비하며 어린 시절 식당에서 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떠올렸습니다. 지영은 아이들과 함께 어머니 집을 방문해 집을 웃음소리로 채웠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할머니가 자신들을 위해 모은 통장에 대해 이야기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가르쳤습니다. 태우는 한국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매일 저녁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함께 보며 웃었고, 어머니가 잠들기 전에 따뜻한 차를 챙겨드렸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낡은 아파트는 자식들과 손주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손주들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을 들려주며 말했습니다. 인생은 길지만 사랑은 더 길어. 너희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해 사랑하렴. 자식들은 어머니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 매년 어머니의 생신에 가족 모임을 열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그들은 어머니가 모은 통장의 의미를 되새기며 서로를 더 아끼고 사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가족 안에서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을 일기에 기록하며 언젠가 손주들에게 들려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영은 간호사로서 노인 환자들에게 더 따뜻하게 다가가며 어머니의 사랑을 떠올렸습니다. 태우는 어머니와 함께한 순간들을 사진으로 남기며 그 사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자식들의 변화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모은 돈은 사라졌지만 내 사랑은 남았어. 그걸로 충분해. 김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어머니의 희생,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사랑의 힘. 노년의 삶은 때로는 외롭고 고단하지만 가족의 사랑으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